손실난 거를 팔 때는 그 파는 순간은 아프죠. 마치 모처럼. 주사 맞는 것처럼. 근데 주사 맞으면 맞을 땐 아프지만 맞고 나서 빨리 감기 나잖아. 주사 안 맞으면 계속 아프지. 이해하셨어요? 손실난 거 팔 때는 마음이 아프지. 안 팔면 병이 안 낫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마도 10개 갖고 있던 20개 갖고 있던 다 손실난 종목만 갖고 있을 거다. 10분 중에 9분. 대표님. 날씨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네. 네, 대표님. 뭐 하고 계세요? 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지 늘 알잖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잖아. 내가 오늘 조심하라 했지, 내가.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그렇군요. 연기하는 거 다 아시죠? 저는 태어나서 화를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이씨 내가 언성 높이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단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마감 방송으로 인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화수목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겨울 설산에 가서 이렇게 좀 라이브를 몇 번 켰어요. 근데 그 시작은 12월 달이었는데요. 12월 달에 저도 처음 들어본 강원도의 개방산이라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 높은 산인데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개방산을 갔는데,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멋진 눈꽃이 핀 설산은 처음 봐서 와, 너무 멋있다. 그리고 라이브를 켰었고요. 이제 1, 2월 달에 4번만 더 가자 라는 마음으로 태백산을 갔었는데, 거기는 그리 멋진 설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래도 나 정상 올라갔어. 태백산도 7번째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또 라이브를 켰었고, 바로 엊그저께 일요일 날은 가리왕산이라는 곳을 갔는데, 정말 가리왕산도 뭐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리왕산도 1560m 고지니까 9번째 높은 산이고요. 정상을 올라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라이브를 너무 멋있어서 2번이나 켰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 올렸고 또 라이브로 설산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도전을 좋아하는데요. 어디 가서 앞으로 인사말 이렇게 하려고요. 취미는 도전이고 특기는 성공이다. 도전 성공. 저는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꽤 높은 확률로 성공을 하거든요.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조건은 도전을 해서겠죠. 저는 그래서 설산을 보려는 도전을 계속 하니까 너무나 멋진 모습을 봤고, 또 그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건 도전을 한 이후의 일이잖아요. 시작을 한 이후의 일, 도전을 한 것을 성공할 수 있는 건 성공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등산의 성공은 뭐죠? 완등이죠. 포기하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가면 돼요. 어쨌든 인생 살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지난 일요일 날 가리왕산 7시간 등반은 또 하나의 추억, 또 하나의 굉장히 힘든 도전과 그 도전의 성공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투자 여러분들 마음먹은 대로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주식 투자 이외의 것들은 다 잘 되나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학창 시절 때 원하는 대학, 또는 취업 시즌에 원하던 취업, 또는 자녀 교육, 또는 남녀 간의 사랑 문제, 결혼 문제, 생각대로 됐나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살고 있나요? 아마 아닌 인생이 대다수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되게 막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인생도 똑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가 어려워, 인생이 쉽나요? 인생이 더 어렵지. 주식 투자 힘들어, 뭐는 쉽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거나 주식 투자를 쉽게 가려고 하는 지름길을 찾으시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돼요. 인생의 쉬운 길, 인생의 지름길이 없이 우리는 도전하고 성공하도록 노력하는 거, 저는 주식 투자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도전의 과정 또는 도전의 과정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막강 광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나 도전은 했는데 성공까지 가는 게 힘든데, 나 100억 부자에 도전했는데 성공까지 가기 힘든데, 1월 달에 런칭한 이세무사 스터디 오늘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 2월 초 개강, 매월 초 개강이거든요. 30명 정원에서 또 몇 분이 재등록을 안 하면, 아직은 몰라요 몇 분이 재등록 안 하는지, 재등록 안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채우는 거. 그래서 30명 정원, 저희 회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딱 30명 정원으로 한정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상호 간에, 쌍방 간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 노하우, 스킬들을 제가 직접 체크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직접 체크를 해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소규모 식사, 또 와인 파티. 지난 토요일 날 소규모로 모여서 포트폴리오 분석해드리고, 또 샴페인 같이 나눠 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설 있잖아요. 부자 옆에 부자 있다? 제 옆에 있으면 그 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혹시 2월달, 2월 초에 나 결혼 생기면 들어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세무사 스터디. 약간 시크릿하게, 약간 소규모로 운영하는 스터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거래소 지수는, 자, 보세요. 지수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평선의 위치. 이평선의 위치는 지금 좀 불안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빨리 저는 여기로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2500 이상, 2550까지는 회복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겠다. 그래서 2500, 2550 구간에 좀 매물벽이 있긴 하지만 2550만 가도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편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 근데 반등의 서막은 일단 시작이 된 느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이 올라가는 구간을 보세요. 양선의 개수가 많죠. 양선의 개수가 많아요. 양선은 어떤 색이죠? 빨간색.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 빨간색 없지 않냐?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빨간색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월 첫날까지 12월 연말까지 이렇게 빨간색 색깔이 이어지다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파란색. 매일 파란색이야, 매일. 그래서 장이 좀 안 좋네 연속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빨간 양선, 금요일날 빨간 양선, 어제 음선 한번 나왔는데 오늘 다시 빨간 양선. 무슨 뜻이냐면 양선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다,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차트의 해석법이에요. 이평선만으로 해석하는 것도 정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같이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평선의 위치에 봉의 색깔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증시에서의 위치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제일 강해요. S&P하고 다우는 사상 최고가고요. 나스닥도 거의 사상 최고가고요. 일본의 니케이도 잃어버린 10년 그 이전 고점 거의 다 왔거든요. 30년 고점이에요. 곧 역사적 신고가. 그러면 대만은 우리나라랑 어떠냐면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해요. 우리나라보다 약한 나라가 있긴 있어? 홍콩하고 중국. 그러면 제가 주식을 25년을 했거든요. 25년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처럼 일본, 미국, 대만을 못 따라가고 홍콩, 중국을 따라가는 건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처음의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계속 된다면 뭐 이제 우리나라는 저는 거의 끝이라고 봅니다. 왜? 홍콩하고 중국 증시 따라가면 어떡해요? 당연히 미국, 일본, 대만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적어도 대만 증시 정도까지는 가야 될 텐데라는 불안감이 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될 거야.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작년 여름쯤에 2차 전지 이상하네요. 2차 전지 이상하네. 왜? 너무 과했어. 너무 과하다고 제가 그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꺾였을 때 한 8월, 9월쯤에도 계속 뭐라 그랬죠?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을 너무 높게 형성했다고. 근데 지금까지도 2차 전지에 물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포트폴리오 분석을 개인 고객들 가끔 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무사 스터디 분들 단체로 한번 해드렸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포트폴리오 분석 내신 분들과 함께 봤는데 단점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약간 저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피 검사, 손에서 피 딱 뽑아서 피 검사하면 한 30가지 이상의 병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뭐 며칠 걸리겠지만 진단을 하면 그 혈액 진단이라고 하죠. 혈액 진단을 하면 30가지 이상의 병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매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또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잘하고 있다고요. 10명 중에 9명은 큰일 났다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자가진단법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보유 계좌의 보유 종목이 모두 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모두 다 마이너스예요. 10분 중에 9명. 3종목을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 10종목을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 그럼 모두 다 마이너스인 분들은 왜 모두 다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는 팔고 마이너스는 안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플러스는 왜 팔았을까요? 팔 때 마음이 편하잖아. 플러스 난 종목은 팔 때 마음이 편해요. 마이너스 난 종목은 왜 안 팔았을까요? 마이너스 난 종목은 팔 때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한 게 좋아요? 불편한 게 좋아요? 당연히 편한 게 좋죠.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편하죠. 못 먹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플러스 난 종목은 팔죠. 마음이 편해요. 마이너스 종목은 못 팔죠. 팔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안 파니까 계속 마음이 편해. 근데 그게 진짜 마음이 편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보시면 돼요. 지금 10종목, 20종목 갖고 있는 게 모두 다 마이너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편하신가요? 안 편하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매도할 당시에 손실난 거를 팔 때는 그 파는 순간은 아프죠. 마치 모처럼. 주사 맞는 것처럼. 근데 주사 맞으면 맞을 땐 아프지만 맞고 나서 빨리 감기 나잖아. 주사 안 맞으면 계속 아프지. 이해하셨어요? 손실난 거 팔 때는 마음이 아프지. 안 팔면 병이 안 낫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마도 10개 갖고 있던 20개 갖고 있던 다 손실난 종목만 갖고 있을 거다. 10분 중에 9분.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이후에 우리 이벤트 당첨자분 상담 영상이 나가거든요. 그 상담 영상에서 아마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랑 면담하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무사 스터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10분 중에 9분에 포함되던지 또는 10분 중에 1분에 포함되던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불편한 손실을 잘라낼 것이냐 아니면 주사 맞기 싫은데 마음 불편하기 싫은데 계속 병에 걸린 채 아플 것이냐. 자, 어쨌든 저쨌든 양선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반등이 시도되고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오늘 삼성전자 0.13% 그나마 상승. 거래소 지수보다는 강하지 못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거래소 지수보다는 강하지 못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버텼다면 오늘은 얘네들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못 올랐던 애들, 특히 거래소에서는 오늘 금융주가 좋았네요. KB금융이 4%, 신한지주가 4%, 카카오뱅크가 5%,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현대차가 2.8%, 현대모비스가 3%. 그동안 떨어졌던 애들이 이렇게 반등을 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 여름에 2차 전지가 막 갈 때 2차 전지만 맨날 올라가는 거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라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만 못 가는 게 비정상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최근에 AI와 반도체만 잘 간다고 해서 내 포트에는 100% 걔네 메꿔놔야지 그건 아니에요. 왜? 오늘처럼 걔네가 가다가 쉴 때가 있는 거고 또 못 가던 애들이 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못 갔던 애들 위주로 갔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못 갔던 애들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보이죠? 지금 음선만 진짜 몇 개가 나왔어. 화학주 못 갔었죠. 화학주 그래서 화학주 애들 못 갔었는데 오늘 갔고 금융주 그래서 금융주 하나금융, 하나생명,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수많은 금융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주들 롯데케미칼도 봐요. 그래서 좀 화학주, 금융주, 자동차주 이런 애들 위주로 오늘 반등이 좀 강했다. 그동안 강했던 반도체, AI는 좀 쉬어. 그 정도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애들은 오늘 어땠나요? 2차 전지 애들은 낙폭이 어제보다는 좀 줄어든.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소 2차 전지, 코스닥 2차 전지 더 와르르. 근데 오늘은 그나마 버텨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에서 제가 거래대금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돈이 어디 몰리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단기 매매는 무조건 돈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가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에서 단기 매매를 해야지 거래대금 없는 종목에서 할 거예요. 또는 거래량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래량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에는 동전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거래대금을 먼저 보는 버릇을 들이고 거래대금에서 대형주들은 원래 있는 애들이잖아.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이 많다고.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1조거든요. 오늘 1등이야. 그렇다고 해서 거래대금 1조? 삼성전자 넌 내가 내일 단기 매매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돼요? 이런 대형주들은 원래 거래대금이 많은 거고 또 하나는 변동성이 없잖아요. 하루의 봉의 진폭이 굉장히 커 보여도 2, 3%예요.
3%의 변동에서 내가 먹을 부분이 어딨어? 차포 띄고 거래세 빼고 못 떼고 내 신경 쓴 거 하면 진짜 인건비도 안 나오죠. 그러면 거래대금이 많은 애들 중에 봉이 좀 길쭉길쭉한 애들, 이런 애들이겠네요. 제주반도체는 오늘 거래대금 2등이었고 이렇게 양선이 나와.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지금 바닥 5,000원에서 3만원까지 6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제주반도체가 온디바이스 대장주니까 이거 사놓고 한 3년만 갖고 있어야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미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년, 2년 동안 2배, 3배 올랐냐? 아니면 한 달, 2달 동안 3배, 4배 올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현재의 주도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야, 중장기적으로 들어가기엔 꽤 고점이네?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결국 판단은 여러분들이 매매텀이 얼마나 기냐 이 얘기예요. 나는 한 달 보고 들어가. 난 일주일 보고 들어가. 나는 하루 보고 들어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버반도체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양선. 거래대금이 꽤 나왔고요. 얘 몸통이 자기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거래가 됐어요. 자기가 3,500억짜리인데 4,900억이 됐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역으로? 이 얘기는 역으로 뭐냐면 홀딩 세력들, 중장기 투자자의 비중은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장기 투자자의 비중이 높으면 이런 거래대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역으로 이런 종목들은 그때의 이슈, 그때의 테마에 포함됐으니까 자기 몸통보다 더 큰 거래대금이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HLB, 에코프로미터, HPSP. HPSP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말했던 엄청나게 올랐나 했을 때 뭐 엄청나게 단기급등한 것 같진 않죠. 그런데 역사적 신고가죠. 그리고 이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짜리. 그럼 HPSP는 중장기로 진짜 좋은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아니, 역사적 신고가를 뚫으면서도 완전 정배를 이루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대단히 단기 급등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들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차트가 완전 정배열이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재무제표도 분석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반면에 단기 매매자들은 자기 몸통이 3천억짜리인데 4천억씩 거래돼? 하지만 여기서 단기 매매로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왜 났을까요? 요즘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가 주도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세 종목이 있는데 유니캐스트는 그나마 한 1,900억 정도 되지만 이미지스는 800억이고요. 센즈랩 700억. 그래서 센즈랩도 거의 조정권으로 몇 달 있다가 오늘 갑자기 한 방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세 종목 있었고요. 어버브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미지가 강한 와이더 플래닛, 이정재 관련주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오징어 게임이 나올 때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엔캠, 최근에 급등했다가 급락했던 2차전지 관련주.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제가 꽤나 주목을 많이 했었고 월간 강연회에서도 여러 번 들어갔었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특히 삼성전자 관련이라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얘도 역사적 신고가 뚫고 거의 8,000원까지 날아갔네요. 그래서 물려도 성장주에 물려라라는 말이 딱 적용되는 게 가온칩스네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35,000원까지 빠질 때까지만 해도 얘 200일선까지 왔는데 이제 끝 아냐 했는데 거기에서 벌써 또 2배가 갔습니다. 물려도 성장주에 물려라. 브리지텍 음성 관련, AI 관련, 플리토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요 아래쪽에 제가 언급은 안 드렸지만, 정치인 관련주들 좀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실 어쩌고 하면서 그쪽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쭉 빠졌다가 오늘 좀 반등을 줬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은 제가 처음에 등산 갔다 온 얘기했죠. 정말 7시간 했는데, 그 힘듦은 하루 이틀인데, 그 기억은 평생 가잖아요. 기억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손절매의 힘듦은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내 포트의 그런 밸런스, 플러스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포트의 밸런스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또 성공 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힘듦은 참았는데 기억으로는 지금 힘듦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두 가지 보람, 설산을 정말 대단한 걸 봤다. 그리고 또 해냈다, 완등을.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면서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이겨내시고 혼자 힘으로 좀 힘들다. 누가 좀 도와줘라. 내 손 좀 잡아줘. 이세무사 스터디 링크에 접수하시고 안내받으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는 양선이 많아지는 반등 단계.
그리고 주도 테마는 오늘은 금융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금융주, 자동차주 요 정도. 근데 오늘은이 아니고 여태까지 추세로는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거기에 지금 좀 숨죽이고 있는 로봇, 방산 요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거의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신 거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줄 노래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